안녕하세요. 오늘 5월 2일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IM머니 카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5월의 월봉 마감, 주봉 마감 이후에 조정이 어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시간 차트에서는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늘 새벽에 하단 변곡에 대한 구간에서 반등이 났습니다. 달러 차트, 원화 차트 모두 그 구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나오는 반등이 1시간 차트 강세 포인트, 원화는 3,805만원, 5천원, 달러는 28,241.5달러 회복 여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1시간 차트 중요값, 중요값에 대한 회복 여부까지 같이 이어지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회복이 실패를 하면 일봉 차트 중요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원화 차트는 3월에 중요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 안 하고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으로의 조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일단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피자. 차트를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거의 원화 차트 일봉을 먼저 살핍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어제 깨졌죠. 어제 방송하면서 여기 강세 포인트를 하방 이탈 해버렸어요. 하방 이탈하고는 추가 조정이 났습니다. 이때 추가 조정이 나오면서 어제 제가 체크했던 값들은 되돌림을 봤죠. 최고점 대 최저점을 했을 때 절반이 3,795만 2,500원이네요. 3,795만 2천 수치로 딱 나오니까 자 이렇게 보면 여기 값에 대한 종가가 깨졌어요. 그리고 0.382까지 밀려 내려왔네요. 좀 약하죠. 반등세가 어제 약하게 그냥 밀려 내려왔습니다. 주르륵 밀려 내려왔어요. 여기가 종가를 지켰으면 빠르게 재차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현재는 또 여기 캔들의 절반에 회복하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움직임이 약간 수렴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수렴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일단 깨졌기 때문에 좋진 않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깨졌기 때문에 좋진 않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최저점이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살피면 여기도 종가가 3,779만 7천원 정도 되네요. 여기 종가를 보면 3,776만 9천원이네요. 종가가 깨졌죠. 역시 이렇게 시작과 종가를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일단은 깨졌다. 그래서 긍정적이진 않다. 추가 하락 가능성도 같이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부분들 같이 살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 같이 살펴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시간 차트에서 하단 변곡을 재차 아래로 내려와서 저항을 받으면 추가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간 차트에서 중요가 위로 올라오는지 여부를 살핍니다. 현재는 지금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 내 박스권이 시간 차트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보시자. 자, 시간 차트로 살피면요. 값들의 움직임을 살피면 물론 현재는 자, 여기에도 반등 구간에 나오는 지지 저항 값이 있고요. 자, 여기에도 하락 중에 나오는 지지 저항 값이 있어요. 근데 전체 큰 구간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그래서 이러면 여기 값 다 모두를 다 체크를 하면 시간 차트에서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큰 값만 가지고 일단 추세적인 흐름을 같이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큰 값이니까 전체 추세에 영향을 주겠죠. 여기에 대한 값들은 값들이나 여기에서의 반등 구간에서의 움직임은 저희들 텔레그램과 트위터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은 어쩔 수 없이 하루에 한 번을 하는 거고요. 실시간으로 피드백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텔레그램 채널이나 트위터 혹은 카카오 오픈 채팅에 들어와 계시면 좀 더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움직임은 구간 끝 움직임이 깨졌죠. 깨졌어요. 깨지고 난 다음에 구간 이탈까지 해버렸죠. 구간 이탈하고 난 다음에 되돌림 상승이 새벽에 나온 겁니다. 새벽에 나오면서 여기 종가 확보는 못했고요. 종가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여기쯤에 하단 1시간 차트에서는 하단 변곡이 여기쯤에 형성되어 있어요. 자, 여기 값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미묘하게 값들이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제가 지우진 않고 있어요. 앞에 구간에서. 어쨌든 여기 구간에가 지금 1시간 차트 하단 변곡입니다. 그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움직임에서 지금 현재 음봉 종가 지지를 받은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움직임이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은 상승이 나온다면은
원화 차트에서는 중요값이 3,827만 7천원 그리고 3,847만 5천원에 대한 회복 움직임이 같이 여기 구간에서의 반등 여부를 살필 때 이 값을 살핍니다. 이 값에 1시간 차트 종가가 올라오는지 여부를 살핀다는 거죠. 이 움직임이 여기에 대한 되돌림 움직임하고 같이 되겠죠. 3,835만 9천원 여기 위로 올라오는 여부를 같이 살핀다. 그러면 여기 이미 구간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돌파 여부를 같이 살필 수 있을 거고, 여기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값들을 살피니까 앞에 구간에서 지지 저항값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으로 전개되는 거고, 여기에서의 지지 저항에서 지지를 받으면 추가 상승이 나오면 중요값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온다. 자, 여기가 아마 대략적으로는 구간 끝이 되겠죠. 아마 여기 반등 구간 내에 구간 끝이 중요값하고 또 겹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값을 봐도 여기 움직임을 살필 수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실시간 값들을 봐도 반등 여부를 통해서 여기 값들을 만족하는지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게 그냥 여기 값만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여기 중요값 위로 올라오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겠죠. 그 전에 먼저 구간 끝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겠죠. 원화 차트에서는 3,761만 아닙니다. 1시간 차트에서 여기 구간에서 하락 구간에서 형성되어 있는 하단 강세 포인트가 3,800,005 5천원입니다. 그럼 여기 위에 대한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은 1시간 차트 구간 끝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하고 겹치겠죠. 자, 여기 위로 올라오면 여기 하단 구간 끝 위에서 지지는 뭐죠? 상단 변곡에 대한 공략 여부로 보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여기 두 값에 대한 공략 움직임으로 살필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단 강세 포인트라고 알려드리고 있는 3,800,005 여기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자. 이 움직임이 1시간 차트 구간 끝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하고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등 구간이 지금의 하단 밑에를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반등세가 지속이 될 개연성이 있다. 시간 차트에서. 자, 요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이 원화 차트는 여기까지 보고 달러 차트 살펴보면요. 달러 차트의 일봉 차트를 보면 여기는 여기 중요값에 대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고, 이거는 상단 변곡, 그 이후에 상단 변곡 돌파 실패하고는 하단 강세 아래에서 종가를 확보했죠. 종가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관점을 봅니다. 이런 움직임에서 제가 이걸 굳이 언급드린 이유는 나중에 저희들이 드리는 값들이 일봉 차트든 1시간 차트든 이렇게 구간에서 이런 대 밑에 내려와서 돌파를 실패하고 내려오면 중요값에 대한 부분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염두에 두셔라. 대응을 염두에 두시고는 다시 재진입 여부를 판단해도 된다. 이 재진입 여부는 시간 차트에서는 일봉 차트에서는 만약에 중요값에 대한 공략으로 간다면 시간 차트에서는 하단 변곡을 깨고 내려오는 추가 조정이 됩니다. 하면은 보통 이렇게 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보통 하단 변곡이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나와서 여기 저항을 확인하고 가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보통 일봉 차트의 구간의 움직임에 시간 차트에서는 보통 하락 2파나 3파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움직임에서. 그런 부분들에 이런 값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현재 움직임에서는 하단 변곡점을 종가 깼다가 하방 이탈했다가 올라와서 지금 시간 차트에서는 지지 테스트를 겸하고 있는 모습이고, 일봉 차트에서는 보니까 5월의 하단 변곡과 5월의 중요값의 절반이었던 2,761만원에 대한 찌름이 발생했죠. 여기서 양봉 전개되면 역시 확정적 음봉 종가의 개념으로 보죠. 여기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는 이 절반 위에 있으니까 이 위로 공략이 추가로 이어질 걸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가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 3월의 중요값 아래로 다시 재차 또 지지 테스트로 이어지는지를 살펴야 되죠. 여기도 아까 원화 차트에서 봤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눈으로 대충 봐도 절반을 깼죠. 절반이 깨졌어요. 절반이 깨지고 이렇게 종가를 기준으로 봐도 종가가 깨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되돌림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는 걸로 보고 있고, 이 움직임이 시간 차트에서 중요값 공략 과정하고 같이 겹칠 걸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딱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값이 유효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피보나치도 얘기 드리고 여러 가지를 얘기 드리는 건데, 그 모든 걸 다 계산해서 그 모든 조건을 다 맞추려면 다 복잡하니까
제가 이렇게 저희 IM머니에서 제시해드린 값들 이런 부분들 위주로 체크를 하셔도 크게 틀린 게 없다. 크게 틀리지 않다. 예,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좀 간편하게 체크를 하자. 간편하게 체크해야지 판단도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자, 시간 차트에서는 아까 원화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움직임이 깨지고 하면서 수렴이 약간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수렴이 하방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재차 돌파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같이 살펴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 정도 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하방 이탈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절반 위로 못 올라가면은 이때는 대응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때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때는 대응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 그래서 이런 움직임 때 또 저항이 강하게 걸리겠죠. 저항이 강하게 걸리는 구간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도 같이 봐야 되겠죠. 자, 시간 차트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제의 움직임을 보면 구간 이탈을 완전히 해버렸죠. 구간 이탈을 완전히 하면서 여기 아까 절반값 아래로까지 내려왔어요. 하단 변곡이 대충 이쯤입니다. 하단 변곡이 대충 이쯤이에요. 이 값 근처에 있습니다. 미미하게 그렇게 겹쳐요. 중요 값들에는. 그래서 현재는 거기 위로 회복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 값들에 대한 공략 여부가 나오겠죠. 중요 값의 공략이 202평에 대한 되돌림 회복 여부하고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움직임이 또 구간 끝에 대한 회복 움직임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202평이 여기 여러 차례 양봉음으로 이미 구간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가 추세선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여기를 터치를 하고 돌파 못하면 추가 하락일 거고요. 여기로 올라서면 위로 올라가서 밟고 눌림을 하고 나면 이 눌림 과정이 여기 구간 끝에 대한 지지 테스트 움직임하고 같이 겹치겠죠. 이 움직임에서 확정이 되면 다시 재차 여기 중요값에 대한 되돌림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기는 여러 차례 공략을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돌파 개연성을 같이 또 살필 수 있겠죠. 이렇게 움직임을 이어지는지를 살핍니다. 그 움직임이 현재의 움직임이 여기 먼저 구간 이탈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구간 이탈 위로 올라오고 여기서 위로 구간 끝으로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간 이탈에서 저항이 잡힐 수가 있어요. 구간 이탈에서 저항이 잡히면 이 지금 현재 달러 차트에서의 강세 포인트는 28,241.5달러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략하는 과정이 구간 이탈 여기 공략하는 과정하고 같이 겹치겠죠. 여기 위에 지지받는 모습은 여기에 지지받는 것과 같은 구간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이 값도 만족하고 이 값도 만족하는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여기서 꺾이는 거죠. 꺾이면 추가 조정이 나옵니다. 이때는 일봉 차트의 중요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어서 나오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이 아까 일봉 차트에서 수렴의 움직임하고 같이 겹치어서 보는 거예요. 여기 먼저 1차는 여기 돌파 여부, 자, 여기 돌파 여부를 살피는 거고 이게 실패를 하면 추가 조정 관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추가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현재 보면은 한계돼 있으니까 이거를 돌파를 할지 여기에 저항이 잡힐지 여기 부분에서 한번 의지가 나올 거예요. 올리려고 하면 여기를 원래는 저항이 잡혀야 되는데 올라가서 그냥 누른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올라가려고 하겠죠. 여기가 저항이 잡히면 종가를 하고는 아예 캔들 자체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상승분의 절반 혹은 여기 지지 테스트 하면서 추가 조정 여부가 또 판단이 될 거고 이렇게 이후의 움직임을 같이 살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은 일단 조정속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 반등이 중요값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통해서 유효하게 움직임이 나온지를 보자. 여기에서의 중요값은 1시간 차트 중요값은 28,491달러와 28,657달러입니다. 여기가 여기에 대한 공략 여부와 같이 겹치죠. 여기에 대한 공략하고 겹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여기 값들이 애매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살피자. 그렇게만 봐도 전체 추세를 읽는데 무리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차트에 대한 체크는 했고요. 도미넌스를 같이 살피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제 여기 5월 마지막 일요일 날 여기 고점을 확인했다고 했죠. 고점이 48.79입니다. 여기를 확인했으니까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 상승분의 절반과 절반의 움직임에서 보면은 여기는 깨졌으니까 절반을 먼저 테스트하겠죠. 강세 포인트를 먼저 테스트할 겁니다. 도미넌스는 여기가 깨지면 추가 조정이 나온다고 했죠. 이 추가 조정은 여기를 염두에 둔다. 46.95를 염두에 두고 물론 여기서 지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되돌림 상승해서 또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현재는 여기에 움직임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도미넌스의 조정 과정이 도미넌스가 어디로
가는지를 어제도 얘기 드렸죠. 자, 여기 파란 색깔은 이더입니다. 이더는 상승, 도미넌스 상승 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더, 일반 알트코인들은 녹색이고, 녹색은 약 반등이 나오고 지금 행보로 지금 모습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이 여기 USDT는 빨간 색깔이죠. 상승하다가 행보로 들어가고 있고요. 바이낸스는 노란색입니다. 바이낸스는 꺾였습니다. 바이낸스는 꺾였어요. 그러면 하락장에서 해지 역할을 하던 스테이블 코인과 BNB는 일단 상승세가 반등세가 주춤하고 있다. BNB는 꺾였고, USDT는 주춤하고 있다. 그런데 이더는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도미넌스, 일반 알트코인들 도미넌스도 완전한 상승으로 머리를 확 뜨는 건 아니지만, 행보 유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왔을 경우는 이 추세로 간다면 알트코인에서의 도미넌스 흡수 부분들이 좀 더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 BTC를 보면 어제 움직임에서, 자, 여기로는 아직 안 왔죠. 여기 움직임에서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 반등이 나오는 게 이어지면 여기에 하락 구간의 절반이 되겠죠. 절반을 노린다. 그러면 여기에 움직임에서 중요가, 저항을 다시 재차 확인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이 움직임이 추가로 이어지면 여기에 대한 공략 여부도 같이 살필 수 있겠죠. 저항 확인하는 과정이 전개된다. 여기 값들에서는. 그리고 이후에는 또 재차 지지 테스트가 이어질 수 있고요. 여기에서의 지지를 받으면 추가 상승입니다. 상단 변곡으로의 추가 상승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의 값들은 여기 두 값의 저항을 확인하는 용도예요. 저항을 확인하러 갈 거라는 거 보는 거고, 거기서 대응은 하셔도 무방하다. 왜냐면 자리를 준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얘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더리움에서는 좀 추가적인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더의 움직임이 상승으로 가면 결국에는 알트코인들의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어제 보여서 어제 뭐 비트코인 시장 타이틀을 알트코인들 따라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트를 따라가자고 뭐 그런 움직임으로 얘기는 적어놨습니다. 뭐 그 큰 틀은 아직은 바뀐 것 같진 않다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비트코인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